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꼭 드려야 될 말씀이 네, 있어서 짧게 한 말씀 하세요. 그러면. 이 자리는 검사 박상용의 탄핵 심판을 위한 자리입니다. 검사 박상용의 탄핵소추의 가장 중대한 사유는 증인 이화영을 압박해서 그리고 회유하여 허위의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자리에서 지금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증인 이화영을 압박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카드였습니다. 증인 이화영은 법인카드를 받지 않았어요. 법인카드를 받은 사람은 문모 씨였고, 당시 방용철은 법인카드를 모두 5장 모두를 문모 씨에게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성태가 체포된 이후에 모든 관계자들이 법인카드를 이화영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증인 이화영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내가 받지도 않은 뇌물을 뒤집어 쓰게 생겼구나. 이화영에게 기소된 사건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특가법 뇌물죄,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리고 세 번째가 증거인멸교사입니다. 카드를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서 뇌물죄와 증거인멸교사죄가 사라집니다. 검사는 카드를 이화영이 안 받은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이화영이 제19회 조서까지를 쓰고 나서 검사가 약속을 지킵니다. 7월 2일에 김성태가 법정에 나와서 갑자기 카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헷갈린다고 말합니다. 절대 헷갈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헷갈린다고만 말하고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증인 이화영이 아직 19회 조서까지를 증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거 동의를 하면 검사의 마지막 약속, 즉 카드를 받은 사람이 이화영이 아니다라는 김성태의 진술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러면 뇌물죄와 증거인멸교사죄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증인 이화영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증인 이화영은 이 자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위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면 검사 박상용에 대한 탄핵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증인 이화영은 2가지의 함정을 파놨습니다. 첫 번째는 19회 조서 제4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에 대해서 2019년 7월 29일 10시 경기도청에서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각에 이재명 도지사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방북비용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19회 조서 5페이지에 보면 북한이 의전비용으로서 방북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인 이화영이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이 문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전비용은 따로 처리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의전비용은 대통령인 경우에 회담 주최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자신의 예산으로 자치단체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후불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 의전비용, 방북비용은 은밀한 비용이 아니라 공식 비용이다. 둘째, 의전비용은 선불이 아니라 후불이다. 대북관계를 아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전비용으로서 방북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조서에 남기게 요구했고, 증인 이화영은 이것이 틀린 문장인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다음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 2가지 진술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성태가 법정에 나서서 카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헷갈린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건이고, 이러한 사실이 1심 법정에서 모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사는 이 모든 문제를 판단해서 배제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셔서 탄핵 절차에서 반드시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 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란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 010-2803-3347 남겨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